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매틱 크래프트 모드를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드입니다. 메커니즘이나 아이템, 운송, 에너지 생성 모드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 자, 이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뉴매틱 크래프트로 가면 됩니다. 포지에서 파일, 모든 모드로 가서 포지를 선택하고 모든 버전에서 1.20.1을 선택하세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이건 10월 4일에 나온 최신 버전이에요. 세 버튼 누르고 파일 받기, 윈도우 출살, appdata 입력, 확인, roaming.minecraft로 가서 mods 폴더에 저장하세요. 여기에 이 모드를 저장할 거예요. 그 다음 relations에서 patchoul이도 필요합니다. CTM Connected Textures 모드도 필요한데 여기 있네요. relations 안 보이지만 전에는 있었어요. 그래도 받아야 해요. 원한다면 메커니즘도 추가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모드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좋아요! 압축철 주개를 어떻게 얻을까요? 이건 뉴매틱 크래프트 모드에서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재료 중 하나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철주개,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부싯돌과 철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철주개 하나와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놓고 철주개를 폭발시키면 이 주개가 변하기 시작해요. 보시다시피 압축 철주개로 바뀌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압력실에서 2의 압력으로 만드는 등 다른 방법도 많아요. 철블록을 폭발시켜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압축 철블록을 얻게 되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수동 압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작동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오른쪽 클릭을 통해 압력을 가할 거예요. 이 제작법은 철주개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 만든 압축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압력 튜브는 이렇게 만듭니다. 돌받침대는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기어들이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만약 제2의 모드나 정보를 보여주는 모드가 있다면 압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압력은 나중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압력 튜브를 통해서요, 그냥 연결하면 돼요. 당연히 압력은 손실됩니다. 알겠죠? 만약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말 간단해요. 이게 모드를 시작할 때 압력을 생성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에어 컴프레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최대 5바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어요. 6바나 7바 이상이면 기계가 폭발할 수 있어 위험해요. 원한다면 안전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석탄이나 석탄 블록으로 작동해요. 석탄이나 석탄 블록을 넣으면 천천히 연소되면서 압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공기 출구가 없으면 연결된 게 없을 때 생성된 압력이 손실돼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요. 액체 압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액체를 이용해 공기 압력을 생성합니다. 알겠죠? 어떤 종류의 액체인가요? 예를 들어 용암 같은 거죠. 물은 안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용암을 넣으면 바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물로 해볼게요. 하지만 안 될 거예요. 보이죠? 용암 말고도 다른 걸로 해볼 수 있겠네요. 등유로 한번 해볼까요? 역시 등유도 되네요. 이런 연료 같은 액체들로요. 사용법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연료나 된다고 하네요. 제작법은 이거예요. 압력관 2개, 작은 액체 탱크 하나, 그리고 공기 압축기 하나요. 강화 벽돌로 만들어요. 강화 벽돌 만드는 법 아시죠? 네,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열 압축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압축기는 기본적으로 온도 입력을 받아 압력을 생성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온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얼음과 용암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두 면에는 얼음을, 반대쪽 두 면에는 용암을 놓을 거예요. 여기 어떤 이유로 물 원천이 있네요. 이걸 제거할게요. 이건 뭔가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 압축기를 다시 설치해 볼게요. 다른 두 면에 용암을 놓을게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압력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말씀드렸듯이 용암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 차이가 생기고 압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에 관을 연결해 압력을 빼내면 간단히 끝나요. 좋아요. 피누매틱 크래프트에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알겠죠? 지금 이 업그레이드를 제거하면 이 기계가 폭발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압력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걸 보세요. 10.2배 도달했어요. 3배 도달하면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기계가 한계를 넘어서 사라지는 걸 막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걸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봐요. 하나가 사라졌어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냥 이걸 설치하면 돼요. 12배 도달할 때 보세요. 12배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12배 거의 도달했고 예상대로 사라졌어요.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간단히 보안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압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못하겠네요. 안되네요. 그럼 다른 기계를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 공기 압축기 같은 거요. 자, 석탄을 내어 볼게요.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압력이 빨리 올라가고, 안전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계에 도달해도 파괴되지 않아요. 안전 업그레이드를 제거하면 파괴될 거예요. 알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플룩스 컴프레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다른 것들에 비해 좀 더 특별한데 다른 모드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 경우엔 Forge RF 에너지를 변환해요. 많은 에너지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걸 압축 공기로 바꾸죠. 메커니즘 에너지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보면 메커니즘이 태양 패널이 없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네요. 여기 재련 공장을 써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안되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를 썼어요. 결국 에너지는 여러 모드에서 다양하게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에너지가 채워져요. 케이블 빼볼게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보세요. 에너지가 채워져요. 이건 서로 다른 두 모드예요. 메커니즘과 뉴매틱 크래프트. 위의 이름에서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온도와 압력이 생성돼요. 이제 됐어요.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빨라질 거예요. 자, 보세요. 압력이 올라가는 걸 보세요. 전력 부족 경고도 뜨네요. 케이블 개선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도구의 작동 방식이에요. 자, 정전식 압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번개에서 많은 공기를 생성해요. 여기에 번개가 떨어져야 이게 압력을 만들어내요. 알겠죠? 좀 이상하긴 한데 제작 과정이 꽤 이 터빈들이 좀 솔직히 비싸요. 플라스틱 시트 얻는 과정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게다가 고급 공기 압축기도 필요한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번개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해져요. 자, 이걸 여기 놓고 번개 소환을 해볼게요. 알겠죠? 번개를 한번 쏴볼게요. 이런 인공 번개는 소용없네요. 자연 번개여야 해요. 세상에 이거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내요. 여기 압력이 8인 것 같은데 번개 한 번에 8포인트의 압력을 주는 것 같아요. 많진 않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프레셔 챔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작동 중인 프레셔 챔버가 있어요. 우선 프레셔 챔버를 편하게 사용하려면 메커니즘을 집에 설치하는 게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요. 알겠죠? 자, 좋아요. 프레셔 챔버는 벽, 유리, 밸브,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인터페이스는 아이템을 넣고 빼는 데 쓰이죠. 사실 인터페이스는 안 써봤어요. 아니, 죄송해요. 밸브였어요. 네, 맞아요. 밸브는 압력을 가는 데 쓰이고 그게 다예요. 자, 이제 여기에 하나를 설치할 거예요. 사라 크기로요. 여기에 문제없이 사합사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엔 벽을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완벽해요. 좋아요. 완성됐어요. 자, 이제 이걸 다 닫고 문제없이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사실 조금 거짓말 했는데 유리는 한쪽에만 끼우면 돼요. 이걸 끝내면 밸브를 설치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다 됐어요. 모든 면에 유리를 끼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시도해 볼게요. 네, 할 수 있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가능해요. 섞어서 끼우고 싶어도 가능할 거예요. 밸브를 달고 아이템 입출력용 인터페이스 2개를 설치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상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 닫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닫아볼게요. 인터페이스, 상태, 가져오기. 자, 이제 물건을 돌리는 렌치를 가져올 거예요. 제작법이 안 보이네요. 어디 보자. 여기 제작법이 있네요. 에어 캐니스터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잡고 지금 파란색이 보이죠? 이쪽에서 봐요. 좀 버그가 있어서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주황색으로 바뀌면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 상태, 내보내기가 있어요.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용이 하나씩 있죠. 이게 다 뭐에 쓰이냐고요? 여기 밸브로 가면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돼요. 여러 기계로 압력 얻는 방법 많이 보여드렸죠. 이번엔 석탄연료 에어 컴프레서를 썼어요. 보안 업그레이드 하나 달면 끝이에요. 여기 보안 업그레이드 또 할 필요 없어요. 한계가 57이라 컴프레서랑 같거든요. 그리고 챔버 인터페이스는 별로 쓸모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두 개예요.
하나는 메커니즘의 베이식 로지스티컬 트랜스포터를 연결해요. 컨피그레이터를 들고요. 하나는 풀로 설정해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모든 걸 부수지 말고요. 하나는 풀로, 다른 하나는 푸시로 설정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웅크리지 않고 해야 해요. 맞죠? 자, 풀로 설정하고 여기 풀과 푸시예요. 다른 쪽은 보시다시피 푸시와 풀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해요. 알겠죠? 지금은 방향이 맞지 않네요. 하나는 importing, 다른 하나는 exporting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압축철이나 일반철을 넣고 일반철에서 압축철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프레셔 체인버는 어디에 쓰이나요? 철을 변환하고 슬라임을 만들고 얼음을 개선하고 밀가루를 만들고 압축도를 얻고 트랜지스터와 에칭 같은 많은 제작을 할 수 있어요. 모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심지어 인챈트도 할 수 있어요. 인챈트 그래 좋아요. 여기 보니까 디스 인챈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라 웨이퍼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사용해야 할 많은 제작품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의 유용성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모드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좋아요. 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알겠죠? 우선 원유에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느릴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없어요. 알겠죠? 자, 뉴매틱 크래프트에서 원유를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그냥 찾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전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버월드 내에서요. 뉴매틱 크래프트 모드와 생성 기능이 활성화돼야 해요. 모드팩을 플레이 중이라면 원유 생성 변수가 비활성화돼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한 모드팩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잘 만든 모드팩이라면 보통 원유가 생성되어야 해요. 다른 모드의 오일도 호환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뉴매틱 크래프트가 아닌 다른 오일 모드와 호환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원유를 얻었죠. 그렇죠? 가스리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액체 호퍼와 소형 유체 탱크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소형 유체 탱크가 있는데 이것의 역할은 이 탱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액체 호퍼를 통해 이 탱크의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빨아들여서 이 지점에서 여기로 가져와 가스리프트에 약간의 기름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액체 호퍼는 이렇게 있어야 해요. 그렇죠? 일반 호퍼처럼 작동해요. 위에서 아래로 가져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기 이 원유가 있다고 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가스리프트만 놓으면 물론 가스리프트는 압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 압축기, 압력 튜브, 그리고 공기 압축기를 작동시킬 석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공기 압축기를 설치하고 압력을 연결하면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속도와 안전, 알겠죠? 고장나지 않게 하려고요. 속도와 안전.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가스 리프트가 여기서 기름을 뽑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원유가 다 없어질 때까지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채워질 텐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채워지면 액체 호퍼로 위로 옮기면 돼요. 알겠죠? 탱크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아마드론에서 우리는 원유를 에메랄드와 교환할 수 있어요. 에너지로 바꾸거나 교환할 수도 있죠. 여용량이 만 정도예요. 또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정제 컨트롤러로 디젤, 등유, 가솔린, LPG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기름을 얻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원유는 에어 컴프레서와 연결된 가스 리프트를 통해 얻죠.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 해요. 여기 보면 석탄이 부족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원유를 빨아들여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고요? 정제 컨트롤러로 보내요. 정제 컨트롤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정제 컨트롤러에 액체 호퍼를 통해 유체 탱크를 연결했어요. 이 호퍼가 원유를 오른쪽으로 옮기죠. 물론 이걸 바로 가스 리프트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려면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해요. 보시다시피 여기 원유가 가득 차 있어요. 온도를 설정하고 100도에 도달하면 원유가 소비돼요. 자, 거기 있네요. 재시작되고 디젤과 다른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정제 컨트롤러와 정제 출력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열 차단제도요. 정제 컨트롤러를 놓고 정제 출력을 4개 놓을 거예요. 정제 컨트롤러의 최대 출력이 4개니까요. 알겠죠? 디젤, 등유, 가솔린이 될 거예요. 원유를 디젤과 LPG만 만드는 데 쓴다면 2개만 놓으면 돼요. 알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하죠.
이제 열 차단제를 놓을 거예요. 모든 정제 출력 주위에 놓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에 쓰일까요?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죠. 왜 열이 빠져나가지 않길 바랄까요? 기본적으로 각 부품과 정제 컨트롤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죠? 그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는 가솔린과 등유가 이미 최대치라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부셔볼게요.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 열 차단제를 설치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저기 있어요. 최대치였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위쪽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위에도 하나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세요. 모든 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유가 이상적인 온도에 도달했어요. 여기에 볼텍스 튜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여기에 뜨거운 온도를 흡수해서 차가운 온도를 여기로 보내요. 온도를 분리하는데 차가운 온도는 나중에 플라스틱 만들 때 쓰이죠. LPG 재료를 식혀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이렇게 정제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좋아요. 피느마틱 크래프트 모드에서 디젤, 등유, 가솔린, LPG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제 컨트롤러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4개의 정제 출력에 연결하고 주변을 열 절연체로 감싸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판으로 감싸세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온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원유를 이런 성분들로 변환하기 위해서죠. 원유는 유전에서 뽑거나 이미 운반해둔 탱크에서 얻을 수 있어요. 원유를 추출하려면 가스리프트와 공기압이 필요해요. 가스리프트가 여기서 원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점점 줄어들겠죠. 무한하진 않으니까요. 물은 재생되지만 원유는 그렇지 않아요. 원유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즉, 물 2칸을 넣으면 4칸이 되고 무한한 물이 생기죠. 하지만 기름은 그렇지 않아요. 기름 한 칸은 한 칸일 뿐이고 없애면 무한해지지 않고 그냥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기름은 이렇게 작동해요. 그 다음 이 기름을 액체 호퍼를 통해 정제 컨트롤러로 보내요. 액체 호퍼는 대형 액체 탱크나 비슷한 것에 연결돼 있고 정제 컨트롤러로 보내죠. 원유를 탱크로 옮기려면 액체 호퍼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죄송해요. 그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요. 이제 이 액체 호퍼가 여기서 기름을 뽑아 밖으로 보내고 있어요. 천천히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부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천천히 채워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뽑아서 저기로 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피느마틱 크래프트 모드에서 어떻게 열이나 액체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액체를 운반하려면 먼저 여러분은 피느마틱 크래프트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액체를 운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다른 모드가 필요해요. 메커니즘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가장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액체 운반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과 관리도 가능해요. 피느마틱 크래프트와도 호환돼요. 예를 들어 플럭스 압축기 같은 발전기는 에너지를 온도와 공기압으로 변환해요. 이해되나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메커니즘 안에는 파이프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로 액체를 운반할 수 있어요. 파이프를 가져와서 컨피규레이터로 밀고 당기기를 설정하면 돼요. 알겠죠? 풀은 오른쪽 클릭하고 웅크리면 돼. 여기 푸시풀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풀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연결하면 탱크에 연결해야 해요. 그렇죠? 자, 탱크를 찾아볼까요? 이게 탱크예요. 알겠죠? 푸시로 설정하면 케이블 안에 있는 게 탱크로 들어가요. 풀로 설정하면 탱크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보세요. 이게 채워졌어요. 이제 다시 풀로 설정하면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가져온 기름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전달하려면 뉴매틱 크래프트에 히트 파이프를 써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최대 온도가 1000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깨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작법은 열레깅과 압축 철블록이에요. 꽤 흥미롭고 비싼 제작법이죠. 그게 다예요. 말씀드리자면 파이프도 흥미로운 제작법이 있지만 가장 저렴한 파이프인 기본 기계 파이프를 선택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뉴매틱 크래프트 모드는 대량의 액체를 빠르게 운반할 필요가 없어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실 정반대예요. 액체 관련해서는 꽤 느린 모드거든요. 공기압이나 다른 것들은 다른 얘기겠지만요. 하지만 정제 컨트롤러 기계를 예로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말하려 했는데 속도 업그레이드 슬롯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열과 냉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좋아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얻을까요? 피느마틱 크래프트 모드를 계속 진행하려면 플라스틱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플라스틱은 어떻게 얻나요? 제가 이미 오일 추출기를 통해 보여드렸죠? 맞나요? 가스리프트를 사용해서 공기 압축기에 연결해 공기압을 얻고 원유를 추출해요.
그 원유를 유체 탱크로 옮기고요. 유체 탱크에서 액체 호퍼를 통해 원유를 정제 컨트롤러로 보내면 디젤, 등유, 가솔린, LPG가 생성돼요. 디젤, 등유, 가솔린은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LPG를 추출할 수 있어요. 정제 컨트롤러를 여러 정제 출력 장치에 연결해요. 정제 출력 장치에서 LPG를 메커니즘 파이프나 다른 방법으로 액체를 가져올 거예요.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저는 메커니즘 파이프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무한 유체 탱크를 가져와서 열공합 처리 공장으로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열공합 처리 공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LPG예요. 알겠죠? 열공합 처리 공장의 제작법을 보면 연어를 튀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게임에서 가장 좋은 음식 같아요. 포만감이 10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윤활유, 에탄올, LPG, 식물성 기름, 플라스틱, 용융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용융 플라스틱이에요. 용융 플라스틱은 LPG와 연료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다른 제작법도 많아요. 강화 압력 튜브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과 온도를 얻는 거예요. 이미 있네요. 그리고 LPG를 넣는 거죠. 자, LPG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볼텍스 튜브를 통해 얻을 수 있죠. 볼텍스 튜브에 공기압을 연결하면 이것이 단순히 공기압을 통해 열과 냉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냉기는 히트 파이프로 보내죠. 알겠죠? 하나의 히트 파이프, 냉각 밸브, 아니 온도 밸브를 통해, 그리고 열은 별도의 출구로 나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경우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만져도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겹의 단열재로 덮여 있어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많은 층이 있어도 이 사람처럼 가까이 있으면 아마 0cm 정도겠죠. 죽을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여기 1000도의 온도가 있고 여기서 용융 플라스틱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녹은 플라스틱은 기계적 파이프를 통해 이곳으로 옮겨지고 그 기계적 파이프는 여기로 와서 액체 탱크로 갑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174개의 큐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것, 당신이 해야 할 다음 일은 상자를 가져와서 이 상자를 열 프레임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상자가 열 프레임과 함께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음수 온도를 달성했는지 궁금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수 온도는, 알겠죠? 추운 온도를 상자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겠죠? 생존 모드로 전환할 거고 여기서 녹은 플라스틱 상자들을 다시 연결할 겁니다. 알겠죠? 이 상자에서 일어날 일은 우리가 넣는 모든 것이 녹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변할 것입니다. 알겠죠? 적합한 온도와 그 외의 여러 조건 덕분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그렇죠? 미사일, 진단 장비, 그리고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이 적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작의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 모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보시다시피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네요. 음성 온도는 양성 온도보다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수동으로 하려면 여러 개의 볼텍스 튜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에마드론 태블릿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에마드론 태블릿은 모드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할 많은 제작법을 해제해줍니다. 교환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피누마틱 크래프트 모드가 제작법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구식이에요. 결국 플라스틱, 등유, LPG, 가솔린, 디젤 등을 얻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멋진 기계들과 복잡한 제작법이 많은데 갑자기 복잡한 아이템을 얻는 방법이 복잡한 기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드 제작자가 지쳐서 교환 기계를 만들자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에이마드론 태블릿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이마드론 태블릿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제 연결하고 앉아서 우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 상자가 연결되었어요. 자, 이제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교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상자에 에메랄드를 넣으면 문제없이 교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많은 교환 옵션이 있고 보시다시피 우클릭하고 주문하면 돼요. 이 조립기를 하나씩 주문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들 저것들 이것도 조금 자동 판매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죠. 제가 없어서요. 이것도 조금. 자, 에메랄드로 철블록 하나 어때요? 네, 완전 균형 잡혔죠. 다 균형 잡혔어요. 개발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나봐요. 자, 주문하기 누르고 상자 열면 거기 있어요. 드론이 가져가요. 알겠죠? 이 드론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저기요. 그리고 드론이 돌아와요. 아이템 들고 온 드론. 상자 열면 주문한 걸 다 받았어요. 아주 쉽죠? 그렇죠? 그게 다예요. 자, 새로운 드론 상호작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허접해 보이네요. 차라리 직접 드론 스테이션을 만들고 주민을 데려와 제작대를 설치하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드론 태블릿
제작법을 보면 별거 없을 거예요. 봐요. 플라스틱 시트, 다이아몬드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GPS 도구,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캐니스터, 이건 게임 초반부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모드에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걸로 PCB 청사진이 열리는데 꽤 중요해요. 거기서 빈 PCB 등을 만들 수 있죠. 좋아요. UV 라이트 박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걸 공기 압축기에 연결합니다.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빈 PCB를 100% 확실한 빈 PCB로 바꾸는 데 쓰입니다. 100% 확실하다는 거죠. 알겠나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엘라마 드론으로 PCB 청사진을 얻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PCB 청사진으로 UV 라이트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빈 PCB를 제작하는데 이건 압력실에서 만듭니다. 레드스톤, 횃불 2개, 아무 종류의 광석, 플라스틱을 넣고 1.5 압력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보안 업그레이드와 속도 업그레이드를 UV 라이트 박스에 넣고 그냥 즐기면 됩니다. 빈 PCB를 넣으면 빛을 통해, 그래서 라이트 박스라고 불리죠. 재생성됩니다. 이 빈 PCB가 재생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빈 PCB를 왜 재생하려고 하는 걸까요? 애칭산을 사용해서 조립된 PCB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실패하면, 즉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라 80%라면 실패 시 녹여서 다시 빈 PCB를 만들어 재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추천은 그냥 100%로 설정하는 거예요. 왜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결국 1분 50초나 2분이나 기다리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애칭 탱크는 기본적으로 애칭산이 필요해요. 애칭산은 어떻게 만들까요? 압력 챔버에 화약 2개, 썩은 살, 기타 재료와 녹은 플라스틱을 넣어 만들어요. 그게 거의 다예요. 자, 이렇게 UV 라이트 박스가 작동합니다. 좋아요. 애칭 탱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전 영상에서 대략 설명했지만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단 하나의 제작 방법만 있어요. 빈 PCB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건 UV 라이트 박스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 경우엔 72% 확률이에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냥 넣으면 72% 확률로 조립된 PCB가 나와요. 즉 제대로 제작된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애칭산을 통해서요.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패하면 그냥 녹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빈 PCB를 다시 얻고 재시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칭 탱크를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공기압은 필요 없고 애칭산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연결하고 애칭산을 넣으면 끝이에요. 자, 이제 빈 PCB를 100% 완벽하게 가져와서 여기에 놓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에 애칭 진행률 4%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2분 30초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기다려 봅시다네. 애칭산은 어떻게 얻나요? 압력 챔버에서 화약 2개, 썩은 살점 2개, 거미눈 2개, 녹은 플라스틱 양동이 1개로 만들 수 있어요. 압력 막대 하나로 압력을 가해서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PCB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PCB는 미조립 PCB로 만듭니다. 완성된 PCB로 모드의 마지막 부분이 열리는데 그게 우리가 설명할 마지막 부분입니다. 좋아요. 어셈블리 컨트롤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셈블리 컨트롤러는 수입용 어셈블리 I/O 유닛, 수출용 어셈블리 I/O 유닛, 어셈블리 드릴, 어셈블리 레이저, 그리고 어셈블리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압력을 연결하면 돼요. 여기선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가져왔지만 압축기나 다른 압력 생성 장치를 연결할 수 있어요. 툭바의 압력이 필요해요. 레이저 드릴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용도인가요? 각 프로그램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제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볼까요? 여기 드릴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하죠? 드릴 프로그램으로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양 전지를 가져와요. 알겠죠? 압력 챔버에서 만들어진 태양 전지 웨이퍼를 말이에요. 여기에 놓으면 압력만 있으면 모두 연결돼요. 알겠죠? 그리고 간단히 어셈블리 컨트롤러를 놓고 여기에 import, export, assembly platform, 드릴과 레이저를 놓아요. 레이저나 드릴 중 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한쪽에 상자 하나, 다른 쪽에 상자 하나를 놓을 거예요. 여기 아이템을 가져올 상자와 내보낼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아이템을 가져와서 드릴을 사용해요. 어셈블리 컨트롤러에 설정한 프로그램대로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작동 안 해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뭘 쓰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져요. 드릴과 레이저를 쓰고 싶다면 드릴과 레이저를 넣어야 해요. 드릴과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해도 작동하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둘 다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죠. 작동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네, 작동하는 것 같죠? 보세요.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에요. 둘 다 사용하면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설정을 마치고 필요한 것들만 넣으면 끝이에요. 제작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PCB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공합 실린더, 수출, 조립 드릴, 조립 레이저, 조립 플랫폼. 에이마트론으로 얻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저렴해요. 이걸로 고급 압력 테이프, 태양 전지, 압력 챔버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들로 모드 내 추가 제작법을 해금할 수 있어요. 좋아요. 드론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드론이 있어요. 알겠죠? 수집 드론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7킬7 영역에서 작동해요. 설정된 아이템만 인벤토리에서 수집해요. 일반 드론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알겠죠? 가디언 드론은 작은 탄약을 가지고 몹을 공격해요. 물류 드론은 물류 작업을 수행해요. 알겠죠? 여기에 드론을 놓을 거예요. 일반 드론을 놓는 게 좋겠죠? 네, 일반 드론이에요. 보시다시피 충전소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보안, 속도, 사용 수명, 청크로더, 업그레이드 등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작동하게 해주죠. 인벤토리 등도 있고요. 알겠죠?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갑옷을 장착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충전 상태에서 갑옷도 충전할 수 있죠. 그러면 압력을 설정할 수 있는데 드론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인 10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가 드론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네, 드론을 잡고 일반 드론을 선택해 놓고 프로그램 내보내기를 클릭해요. 이렇게 하면 드론이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문제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드론을 충전해야 해요. 보니까 충전이 너무 느리네요. 속도 업그레이드를 몇 개 추가해서 더 빨리 충전하게 해요. 자, 이제 드론이 준비됐어요. 집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배치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드론이 당신이 지시한 대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래밍 주제가 있는데 보기보다 훨씬 간단해요. 하지만 모드에 넣으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시작할 것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드론 관련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아이템 가져오기라고 해요. 알겠죠? 아이템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다른 블록으로 영역을 정의해서 여기에 연결해요. 어느 영역이냐고요? 162, 29, 32예요. 영역은 어떻게 잡나요? GPS 도구로 잡아요. 알겠죠? GPS 도구를 들고 앉아서 우클릭하면 영역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한 지점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영역을 잡으려면 알겠죠? 같은 방법으로 GPS 영역 도구를 사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잡고 좌클릭하면 돼요. 아마도. 자, 왼쪽 클릭하고 네, 맞아요. 이걸 선택하면 끝이에요. 엔티티 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안의 모든 몬스터를 공격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엔 이 영역 안의 모든 아이템을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터를 넣었어요. 아이템의 내구도와 태그를 무시하도록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좀비가 나타나면 공격해야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에너지가 없는 것 같네요. 아쉽네요. 자,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드론에 이걸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일반 드론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드론에 엄청 많은 기능을 넣을 순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중급이나 고급 블록도 있어서 드론으로 복잡한 걸 만들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기로 가면 돼요. 좋아요. 충전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면 돼요. 알겠죠? 문제없이 공기압을 통해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충전할 아이템을 아무거나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합 헬멧을 여기 놓으면 천천히 충전돼요. 좋은 점은 여기 충전 칸에 놓으면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옷 자체에 개선 사항을 추가할 수 있죠. 알겠죠? 지금은 속도가 10이지만 원한다면 더 느리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없이 갑옷을 충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좋아요. 공합 방어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최종 방어구라고 할 수 있죠. 제작 과정이 꽤 복잡해요. 처음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업그레이드 부분을 보면 속도 향상을 할 수 있어요. 영혼의 공격을 막는 도금 업그레이드, 화염과 용암 방어, 빠른 충전 등이 있죠. 인벤토리에 다른 아이템도 충전할 수 있어요. 자석 기능으로 더 넓은 범위의 아이템을 주울 수 있어요. 활공할 수 있는 리프트 업그레이드도 있죠. 방사능 방어, 용량 증가 등이 있어요. 방어력과 내구성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고 이 방어구는 독특해요. 여기에 놓으면
바로 장착돼요. 충전소에 있으면 자동으로 장착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갑옷을 착용했어요. 얼마나 보호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철갑옷인데 물론 모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요. 알겠죠? 이제 우리의 뉴매틱 크래프트 갑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가제처럼 뉴매틱 크래프트에는 다루지 않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안티 스포너 같은 거요. 알겠죠? 압력을 이용해 몹을 스포너는 가압 스포너를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포탑을 만들거나 보안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범용 센서, 많은 업그레이드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흥미롭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뉴매틱 크래프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로 모든 설명을 마쳤다고 봅니다. 물론 피누마틱 크래프트 모드는 드론 프로그래밍 등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진 않아요.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결국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만 알아도 충분하고 모드 안에 드론 프로그래밍을 배우느라 2시간씩 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모드가 있는 모드팩을 할 때는 드론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가이드를 만드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